이런 경우에 나 그냥 괜히 살이 찌고 괜히 부종이 있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갑상선에 문제가 좀 있구나.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에는 조한경 선생님의 환자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환자 혁명이라는 책에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상선 질환을 의심하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갑상선이 어디 붙어 있는 기관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갑상선을 비롯한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갑상선 기능 항진 등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으로 고생하십니다. 특별히 이 목 앞부분 중앙에 나비 모양으로 위치한 이 갑상선은 대표적이고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자, 갑상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 과정을 촉진해서 우리 몸의 유방이나 또는 폐나 신장이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의 role and function, 역할은 무엇이고 기능은 무엇인지 보자면 Thyroid gland regulates body's metabolism. 첫째,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갑상선은 먼저 우리 신체에서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칼슘이 여기저기 잘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부갑상선을 절제하시는 우리 정 여사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갑상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제하신 후에야 깨닫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이 하는 중요 역할은 우리 신체에서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질환이 있다 그러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겠죠. 자, 두 번째, parathyroid regulates the calcium level within the blood and the bones. 자, 부갑상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정 여사님 아시죠? 부갑상선은 뭘 조절하느냐? 혈액과 뼈 안에서 칼슘의 수치, 칼슘의 레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갑상선인데 부갑상선을 절제해 놓고 나니까 칼슘이 맨날 모자라가지고 우리 정 여사님이 계속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막 이렇게 발작 증세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갑상선을 잘라내고 나니까 평생 이 영양제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데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thyroid gland produce T3 and T4 hormones which stimulates body tissues to produce proteins and increase the amount of O2. 자, 갑상선의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갑상선은 T3와 T4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T3와 T4 호르몬, 위치 이하의 T3와 T4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의 조직을 자극해서 단백질을 생산해내고 T3와 T4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 몸을 자극해서 단백질, 프로테인을 생산해내고 게다가 잘 보세요. 산소의 양을 증가시켜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여러분들이 종양 레벨이 빡빡빡빡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자, 산소의 양을 증가시켜서 뭐예요? 증가시키는 T3와 T4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 갑상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신체의 몸을 조직을 자극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산소의 양을 증가시켜서 T3와 T4 호르몬을 전환시켜서 우리 몸에 생산해내는 것이 갑상선인데 이 기능이 깨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몸이 이제 붕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갑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짧은 그림이지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개 호르몬은 특정 신체 부위에 기능하는 것이 보통인데 갑상선 호르몬은 몸 전체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깨지면 온몸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겁니다.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도 갑상선이 체온에 대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신생아나 태아에게 있어서 뇌가 또는 뼈가
성장 발육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갑상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거나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해지기도 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의 이제 증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는데 원장님이 가끔 저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라고 놀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욕이 막 넘치고 당신은 항진증이야. 막 이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보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되게 나 갑상선 암이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상선은 항진증보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비율이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항진증보다 저하증이.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본인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듯 그냥 나이가 좀 드니까 피곤하고 신진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몸이 자꾸 붓고 그리고 살이 찌는 거겠지. 이건 나이살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중년 여성들은 벌써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상태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요, 이 머리가 모발이 굉장히 건조하고 푸석푸석합니다. 그리고 또 기능 저하증에서는 이제 눈썹 털이 자꾸 숱이 적어집니다.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 퍼피 페이스 이렇게 달덩어리처럼 얼굴이 문 페이스처럼 얼굴이 부종이 있고 자꾸 살이 찐 것 같이 보입니다. 자꾸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서 나이살인 줄 아시지만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Enlarged thyroid 이 갑상선 저희가 갑상선이 확대가 됩니다. 기능 저하나 항진이나 둘 다 확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박동이 굉장히 천천히 느려집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세고, constipation 이 변비가 계속 있는 분들은 되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이고, weight gain 체중이 자꾸 살이 찝니다. 기능 저하증에서는 살이 찌고 반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톱이 자꾸 이렇게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세로 많이 나타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이제 모발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여기서는 모발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진다면 기능 항진증에서는 숱이 적어져요, 모발이. 그 다음에 이제 벌징 아이스가 특징입니다. 이게 안구가 돌출하는 경우, 이럴 때는 항진증일까요, 저하증일까요? 항진증에는 안구가 돌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이 확대되는 것은 저하증이나 항진증이나 비슷하고요. sweating, 발한이 많이 납니다. 몸에서 자꾸 땀이 많이 나고. 이런 경우에는 항진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이 항진되니까 막 열이 나요. 자, 그 다음에 rapid heartbeat,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항진증에서는 저하증과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이제 손톱이 요거는 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진증의 특징과 이제 저하증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도 중년 이후에는 전형적인 증상과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간혹 오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년 이전에는 안구 돌출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년 이후에는 일반적인 증세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실 경우가 많아요. 중년 이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대부분은 갑상선이 크지가 않고 또는 이런 안구 돌출이나 결막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갑작스럽게 체중이 막 빠지면 나 암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체중 감소와 입맛도 없고 식욕이 부진해지고 또 무기력감 그리고 근력감퇴 등으로 나 암 아닌가? 암 검사 좀 해봐야 되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지레 겁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갑상선 질환을 의심하시라는 겁니다. 대중요법에서는 대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면 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요오들을 안 먹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는 요오들을 많이 먹이고, 이런 경우가 대중요법에서 많이 있는데 기능의학이나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땅콩을 피하는 게 처방이고, 당뇨병은 우선 혈당을 낮추고 봅니다. 그게 대중요법이 추구하는 치료죠. 그런데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로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혈중 농도를 되찾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인을 몰라도 치료법은 늘 있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인 경우는 대개 갑상선 호르몬제, 뭐 신지로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드십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에 항갑상선제를 다량으로 투여하는데 재발 확률이 50%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정 여사님이 수술하시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갑상선을 제거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하지 않으면 수술하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경우를 종종 당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요법과 기능의학이 제시하는 영양학적인 원인과 치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여러분 갑상선 기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티록신, 요오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갑상선이다 하면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자, 갑상선 기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요오드의 결핍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오딘 결핍과 셀레늄의 결핍이에요. 셀레늄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캐슈넛이죠, 캐슈넛. 예. 브라질넛, 캐슈넛. 이 셀레늄이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종양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데 요오드는 이제 대표적인 전립선이나 갑상선을 억제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오드 결핍과 셀레늄 결핍이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에 노출되는 분들을 보면 대개 장기적인 피임약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임약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유방절제 수술 이후에 갱년기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갑상선 질환이 상당히 빈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지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약을 사용하거나 갱년기 호르몬 대체 요법을 적용하실 때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기능을 확 떨어뜨리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푸탈레이트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제노에스트로겐, 환경 호르몬, 비니루를 많이 사용할 때 그럴 때 오는 그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 제노에스트로겐이 그런 작용을 하는데 환경 공해가 늘어난 최근에 갑상선 질환도 증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화장품 또는 샴푸, 린스통, 집안의 안방이고 주방이고 화장실이고 이 환경 호르몬인 제노에스트로겐에 의한 그 푸탈레이트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자연주의자가 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샴푸통을 어디다 담아서 써야 할지, 그렇다고 스텐 그릇에 담아야 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유리 용기나 세라믹 용기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푸탈레이트가 많이 나오는 제노에스트로겐과 같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용기보다는 여러분 집에 이제 각자 있는 이런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 제품들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이건 역시 이 그 제노에스트로겐, 이 푸탈레이트 환경 호르몬을 많이 유발하는 이런 비닐 제품들이 바로 갑상선암을 유발하는데 도움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이 요새 현대인들이 패스트푸드 대표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이 주식으로 밥을 먹었었는데 요새 빵을 많이 먹죠. 대체로 서양식 식단을 자꾸 따라가면서 그런데 옛날에는 식빵이나 빵을 만들 때 브롬 대신에 요오드를 첨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빵에다가 브롬 화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개 이제 1970년대까지는 식빵에다 요오드를 첨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오드 대신 브롬 화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전을 알 수 없지만 브롬 화물은 우리 몸에서 갑상선에서 요오드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혹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자, 게다가 클로린 증가와 불소 증가도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소가 함유된 물이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외국에서는 불소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죠. 정수하지 않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도 상당히 나쁜 습관입니다. 경수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장의 결석이나 간에 담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마시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정형외과 교수이신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그 유방암 상당히 심각한 유방암에서 모든 처치를 다 해봐도 되지 않다가 그분이 빨리 회복의 길로 접어든 것이 그의 치료의 식단에
뭐가 첨가했더니 물을 제때제때 먹어주고 카페인 음료 대신에 물을 넣었더니 세포의 탈수가 없어지면서 계속 건강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늘마을도 그동안 아주 좋은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웰빙의 약자인 W 워터 해서 이걸로 저희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쫙 하늘마을 모든 건물에 이 수도 이 물 나오는 기관들을 다 지금 바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안전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불소가 증가했거나 물이 나빠도 여러분들에게 갑상선을 유발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병의 원인이죠.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콜티솔 호르몬이 증가되고 DHEA가 감소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의 정상적인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 결과 수치가 낮아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될 때 대개는 갑상선 호르몬 약을 처방받는데 신지로이드 오랫동안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래요? 대부분 효과가 없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드시던 약들이 여기 나옵니다. 신지로이드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레보티록신, 그다음에 레복실 같은 흔한 합성 호르몬제들 많이 드셨죠. 자, 근데 오늘 정 여사님 제 검사 결과를 보니까 T3, T4가 정상 수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 부갑상선을 절제했기 때문에 T3와 T4가 전환돼야 되는데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마그네슘을 계속 주면서 레벨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갑상선에 흔히 처방되는 호르몬제로 신지로이드, 레보트록신이나 레복실을 사용하는데 이런 합성 호르몬제에는 주로 T4 갑상선 호르몬이 주성분입니다. 자, T4 호르몬은 체내에서 T3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갑상선 환자들의 경우에는 T4에서 T3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약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그럴 경우에는 자꾸 처방량만 늘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T3, T4 호르몬이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환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용량을 아무리 늘려도 별다른 개선은 없고 계속적으로 석회화만 됩니다. 오히려 다른 데 유방 쪽에 석회화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호르몬 전환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지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흡수되지 못하고 전환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을 개선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에서는 갑상선이 이런 경우에 갑상선을 의심하고 진단해 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2부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몸을 케어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의 기능을 개선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영양소를 좀 드시면 될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정 여사님 잘 아시죠?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뭐 칼슘, 마그네슘, 구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요오드. 자, 그럼 맞는지 2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절대 드시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갑상선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상선의 기능 저하나 항진에 상관없이 갑상선의 기능을 개선하는 영양소들이 바로 요오드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오히려 신지로이드를 드시면서 레복실을 드시면서 레보티록신을 드시면서 요오드라든가 제가 다 2부에서 설명드리는 그 영양소를 같이 드시면 이게 레벨업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T4에서 T3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회복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지로이드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요오드를 같이, 만약에 절제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대체식품으로 다음 시간에 소개드리는 거, 2부에 소개드리는 것만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갑상선을 절제했거나 부갑상선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 신지로이드를 드실 때 같이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면, 요오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레벨업 되셔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들이 호르몬제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절제 수술을 하시니까 이건 죄송하지만 평생 이제 어려우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절제, 몸의 기관을, 심지어는 부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죠? 우리 몸의 부록이라서 절제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맹장조차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제 수술을 하실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호르몬 약을 달고 사셔야 될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이런 경우에 자 갑상선 질환 항진증에는 안구가 돌출한다든가 또는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증세들을 보았어요. 이런 경우에 나 그냥 괜히 살이 찌고 괜히 부종이 있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갑상선에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을 1부에서는 진단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2부에서는 갑상선 질환에 꼭 먹어야 하는 3가지가 무엇이 있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